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화가 된다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노화가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노화가 선형적으로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특정 나이대의 노화가 팍팍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확 노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피부를 노화로부터 지키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1% 정도가 구독을 하지 않고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잠깐 시간을 내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미국의 스탠퍼드 연구진들이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노화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이렇게 노화가 되느냐, 혹은 어떤 특정 시기에 이렇게 노화가 급진적으로 확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진이 18세에서 95세 4,26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혈액을 뽑고 이 혈액 속에 혈장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장 단백질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1,379가지 단백질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 노화와 관련된 단백질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변화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 나이대에서 더 확 변하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34세, 그리고 60세, 그리고 78세, 이 세 시기에 이 노화와 관련된 단백질이 변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사람의 노화라는 게 점점 일정하게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될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비슷한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스탠퍼드대의 또 다른 연구진이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25세에서 75세 사이 대상자 108명을 대상으로 RNA, 단백질, 또 대사산물, 그리고 박테리아, 균류, 이런 미생물, 이런 것들의 정보를 얻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네이처 노화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는 노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44세, 그리고 60세의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 연구를 보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그 시기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되게 60세에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것은 두 연구에서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34세, 그리고 78세, 그리고 44세, 이 나이들은 두 연구에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약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노화라는 게 우리가 일정하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노화가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시기가 있더라,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일정하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급격한 시기 34세, 44세, 그리고 60세, 78세, 이제 이런 시기들에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노화가 선형적으로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특정 나이에 급격하게 확 노화가 되는지, 이 이유는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왜 특히 이 34세, 44세, 60세, 78세 이 나이들에서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랑 좀 결부시켜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노산의 기준을 35세로 잡거든요. 그래서 35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산도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난산이라고 해서 아기가 낳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위험해질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염색체 이상이 생길 확률도 증가하게 되고, 또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이런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35세 이상부터 이제 고위험 산모라고 하게 되는데, 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 34세 이후에 35세,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피부과랑 좀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30대, 특히 30대 중반 이후에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기미가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피부 불독살이 처짐이 느껴지고 불독살이 쌓여서 울퉁불퉁해지고 하안면 라인이 무너지고, 또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또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하고, 또 목주름이 신경 쓰이고, 피부과에 이제 이런 노화의 문제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관찰하다 보면 35세 전후에 급격하게 노화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서 이것이 조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이 연구에서는 44세 전과 후에 이제 알코올 대사나 카페인 대사나 뭐 당 대사, 그리고 지질 대사, 그리고 심혈관 질환, 또 피부, 또 근육과 관련된 이런 대사의 변화가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4세 전후에 보면 이제 좀 뱃살이 좀 축적이 되고 살이 잘 안 빠지고 이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심혈관 질환,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만성 질환도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장병과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술을 마셔도 술이 젊을 때는 빨리 깨고 대사가 잘 됐는데 이제 40대 이후에는 술도 잘 깨지 않고 숙취도 심하고 이런 것도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셔도 젊을 때는 하루에 2잔, 3잔 마셔도 잠을 잘 자다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잘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관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44세 전후에 급격한 이런 대사 능력의 감소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34세, 44세, 또 60세, 78세 이런 특정 나이들에서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이런 연령대에서는 좀 더 건강검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특히 이제 34세, 44세, 60세, 그리고 78세 이렇게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노화를 늦춘다고 알려진 것들을 실천을 함으로써 이렇게 급격한 노화를 좀 늦추고 혹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완화시키는 것 중에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섭취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칼로리 리스트릭션,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평소 식사량의 10% 혹은 20%만 줄이셔도 충분히 그 감량으로 인한 이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드시는 식사에서 양을 10% 혹은 20% 정도 감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식습관과 관련해서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이나 물질들에 가서 달라붙어서 그 단백질이나 물질들을 변성을 시키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산화 작용을 가진 물질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이 활성산소의 역할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들 중에는 이러한 채소류, 과일류 혹은 뭐 통곡물류 이제 이런 것들에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는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을 골라서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품들 섭취가 부족하다고 하면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과 같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 담배 안 하기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적당한 흡연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담배는 한 까치만 펴도 그것이 건강에 안 좋은데요. 그런데 술과 같은 경우는 한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를 한 잔만 하셔도 그것은 건강에 해가 되고 간이나 혹은 심혈관계 질환 혹은 뇌세포 등등에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건강 수명을 단축하고 건강의 비용 증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운동하기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 중간 강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적절한 운동도 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은 매일 500보 정도만 걸으셔도 심장병 위험이 7% 정도 감소하고, 그리고 매일 1000보 정도만 더 걸어도 모든 종류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15%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매일 걷자 혹은 걷는 것에서 더해서 적절한 중간 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분들은 하루에 30분 정도 적절한 강도의 달리기나 혹은 뭐 자전거 타기나 이런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수면을 잘 취하자입니다.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면 뇌세포에서 어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노폐물이 쌓이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청소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세포들이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각종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절한 수면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수면과 관련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전반적인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전반적인 신체의 노화 속도가 외모의 노화 속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은 대체로 전반적인 신체의 노화도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전신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외적으로도 젊어 보이고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또 노화를 늦추면서 젊게 유지하는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 세보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인데요. 이거는 세안입니다. 세안하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또 약산성 세안제 그리고 자극되는 성분이 빠진 세안제를 선택하셔서 30초에서 이제 1분 정도 문질문질 러빙 하시고 또 충분히 잘 헹궈내시고 또 세안을 하실 때 어떤 도구나 디바이스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손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인데요. 보는 보습입니다. 세안하고 물기를 닦을 때 수건으로 이렇게 밀면서 닦지 마시고요. 그럼 마찰이 되면서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시고요. 이후에 물기를 닦으셨으면 그때부터 우리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분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보습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보습제를 선택할 때 자극이 되는 성분이 빠진 제품을 선택하시고 세안 직후에 물기를 닦은 직후에 보습제를 바로 발라주시고 바르는 양은 손가락 한 마디 혹은 겨울이나 필요할 때는 손가락 2마디 정도 충분한 양을 사용하셔서 얼굴 전체 촉촉하게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겨울과 같이 이렇게 특별히 건조할 때 혹은 히터가 틀어져서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보습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건조해지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보습제를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건조감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히알루론산 앰플을 하나 더 추가를 하셔서 특히 이제 히알루론산이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이렇게 다양한 분자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자 사이즈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히알루론산 앰플을 추가하시면 보습력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이 있을 때 건물 밖 혹은 그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는 모자나 우산이나 이런 물리적인 차단 수단을 추가를 하셔서 햇빛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갈 때는 얼굴에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고르실 때도 자극이 된 성분이 빠진 제품 고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피부가 민감하고 빨간 분들은 유기자차 성분의 선크림을 쓸 경우에 자극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기자차 성분의 선크림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화가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 특히 34세, 44세, 60세, 또 78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특히 이제 피부의 노화를 늦추기 위한 일상생활의 스킨케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노화를 늦추시고 오래오래 건강한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